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필라테스 최슬기입니다. 요즘 수많은 필라테스 센터들이 생기면서 많은 종류의 레슨도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많은 필라테스 레슨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세요. 필라테스가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필라테스가 어떤 운동이고 또 초보자가 바로 그룹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혹은 이미 필라테스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등등 수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단연간 수업해온 티처로서 여러분의 필라테스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주제별 타임라인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써두었으니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파트만 골라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도대체 필라테스가 어떤 운동이냐?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필라테스는 창시자의 이름을 딴 운동입니다. 창시자인 조세 필라테스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재활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침대 스프링을 빼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기구를 고안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조세 필라테스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수많은 운동을 접하면서 본인만의 재활 운동 컨셉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덕분에 필라테스에는 다양한 운동에서부터 영감을 얻은 동작들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필라테스가 고안했던 기구들이 지금은 리포머나 캐딜락, 체어 등 다양하게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기구들로 개량되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필라테스가 뉴욕에서 컨트롤로지라는 이름의 센터를 오픈했을 때는 주 고객층이 재활이 필요한 무용수들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필라테스는 처음부터 지금보다 내 몸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한 동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 몸을 위한 운동인 거죠. 또한 필라테스는 몸과 마음과 정신의 완벽한 조화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몸에서의 완벽한 움직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움직임을 위해서 내 정신이 집중해야 하고 또한 꼭 그 움직임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가짐이 전부 다 필요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필라테스는 100년의 세월을 거쳐 현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 고민은 필라테스 센터마다 혹은 필라테스 강사님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과연 나에게 맞는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인데요. 필라테스는 무산소적인 근력 운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수업에서 스텝박스 운동이나 동그란 보수 위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은 회원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다이어트 혹은 체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조금 더 개량된 버전의 수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라테스 동작으로만 수업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목처럼 작은 관절에 계속적인 체중 부하를 실는 동작들은 약간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님의 목표가 체형 교정이나 올바른 근육 사용이시라면 조금 더 필라테스 동작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고, 회원님의 목표가 다이어트나 체력 증진에 있으시다면 유산소가 포함된 수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센터마다 상담을 해보시면 센터 원장님이나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각 센터마다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만약 상세한 얘기가 없다면 회원님께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센터에 등록하시면 센터 안에서도 여러 강사님들을 만나실 텐데요. 그룹 수업에서는 대부분의 센터에서 직접 회원님께서 예약을 하셔서 수업을 듣게 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회원님께서 등록하신 다음에 각 강사님마다 한 번씩 수업을 들어가 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계속 선택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강사님 스타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하시면 강사님마다 같은 기구라도 굉장히 다른 시퀀스로 운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의 스타일을 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필라테스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어떤 센터는 상체, 하체, 몸통 이렇게 그 날마다 파트별로 운동을 시켜주는 곳도 있고요.
어떤 센터는 기구 종류별로 수업이 나뉘어져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필라테스를 한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사용과 그 움직임을 위한 집중력, 그리고 움직이려는 의지, 이 세 가지의 합이 맞아야 합니다. 사실 필라테스를 하면서 나는 딱 한 가지 근육만 느끼고 갈 거야 라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날 딱 한 근육만 사용하시는 것이 목표라면 차라리 헬스장에 축이 고정된 기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실 수도 있습니다. 필라테스의 다른 점은 언제나 전신의 집중도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기초 코어 자세 중에 한 자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90도로 드시고 양팔을 하늘로 뻗어봅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려면 하복부와 고관절 굴곡근이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주동이 되는 근육, 주동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턱이 들리지 않도록 내 목을 잡아당기고 있는 심부목 굴곡근, 갈비뼈가 열리지 않도록 계속 힘을 주어야 하는 상복부 근육, 내 척추를 계속 정렬을 지키기 위한 척추 기립근, 내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전부 삼각근, 최소한의 힘으로 팔을 유지하기 위한 이두근과 삼두근 등등 모든 동작에는 수많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테스를 하실 때는 하나의 근육만 집중하시기보다는 내 전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또한 그 쓰임을 내가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집중해 보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운동신경을 통해 우리가 움직임을 낼 수 있도록 시그널을 보내주고 또한 그로 인해 올바른 신체 정렬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의 사용뿐 아니라 내 뇌까지 정신을 집중하는 모든 과정이 필라테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테스는 정말 과학적인 운동이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 몸을 위해서 하루하루 새롭게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나는 전신을 사용하려고 이제부터 계속 노력하고 집중하는데 도대체 내가 근육을 쓰고 있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몸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정말 많은 편차가 있는데요. 회원님께서 운동을 즐겨 하시는 편이 아니고 운동신경도 좋지 못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저런 운동을 조금씩 해보셨지만 그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변화시켜 본 경험이 거의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뇌에서는 이 운동이 무엇을 위한 운동인지 학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운동을 하고 신호를 보내줘도 뇌에서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걷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네 발 기기를 하다가 어딘가를 붙잡고 한 무릎을 세웠을 거고 그 다리를 피면서 뒷다리까지 같이 따라와서 양발로 지지해서 서는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이 과정을 어느 한순간 잘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저기까지 기어가서 내가 저 턱을 붙잡고 한 무릎을 세운 다음에 이쪽 무릎을 펴서 반대쪽 다리도 세워야겠다 라는 걸 학습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다쳐버린 운동신경을 깨우기 위해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런지 동작을 하고 있어요. 런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주동근으로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잘 써야 하는데 허벅지 근육은 느낌이 잘 오고 있는데 엉덩이를 도대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 여러분의 자세가 틀어졌다면 수업하고 계시는 강사님께서 여러분의 자세를 고쳐주셨을 거예요. 고쳐주셨는데도 엉덩이에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내 다쳐버린 엉덩이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반대로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해보았고 나는 운동신경도 좋은 편이다. 그런데 필라테스 운동 아직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회원님들은 보통 관절 가동 범위가 너무 좋으셔서 적당한 범위에서 적절한 근육의 사용감을 느껴보신 경험이 비교적 많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운동을 하실 때 다른 정렬로만 하신 게 아니라 회전이나 혹은 틀어진 정렬로 계속 운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바른 정렬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셨던 운동들과는 다른 정렬로 필라테스를 학습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보통 대부분 내 몸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수업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초보이지만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룹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시는 회원님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업 정원이 적은 센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센터 분위기가 편안한 곳이어야 강사님과의 소통도 잘 되기 때문에 상담을 가셨을 때 상담해 주시는 원장님이나 강사님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해 주셨는지도 고려하실 사항에 포함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라테스에 대한 대표적인 고민들을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수업 받으시는 강사님을 신뢰하시고 고민을 물어보시면 대부분 같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혹시나 이 외의 궁금증이나 본인의 강사님에게 직접 질문하기는 조금 부끄럽다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조언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필라테스 최슬기였습니다.